네, 안녕하세요. 빗솔교육 임소민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 기출을 한번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날짜가 한 10월 20일쯤 됐어요. 다음 주가 기회균형 면접도 있고, 그리고 수능 끝나고 나면 이제 활동우수형도 면접이 있어서 아마 연대를 대비하는 분들은 지금쯤 이제 슬슬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3학년도 문제 먼저 보고 그 뒤에 해설 보여드린 다음에 제시문을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연세대 2023학년도 활동우수형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나오던 면접과 굉장히 유사한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제시문 가나다에는 유행이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관점을 비교 분석하라는 비교적 익숙한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은 제시문 라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그를 바탕으로 나와 다의 논지를 평가하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제시문 라의 그래프가 나와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고 이후에 논지를 평가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항상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약 5분 정도 답변을 한 뒤에 하나하나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지도 앞에 두고 한 5분 답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제시문 가나다의 유행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한 후 그 관점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라고 하였습니다. 제시문 가는 유행의 조건을 기준으로, 제시문 나는 유행의 주도 계층을 기준으로, 그리고 제시문 다는 언어와 세대의 변화에 따른 유행을 기준으로 유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시문 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유행이란 모방 욕구 그리고 개성 욕구 모두가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만약 모방 욕구나 개성 욕구 둘 중 하나가 결여될 경우 그때는 유행이 성립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특수한 존재가 되려는 집단이나 모든 사람이 같은 유행을 따르는 집단에서도 유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든 사람이 특수한 존재가 되려는 집단의 예시로 1390년경의 피렌체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시문 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시문 나는 유행의 주도 계층을 분할하고 유행을 기준으로 관습 시대와 유행 시대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상류층이 변화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유행을 주도하는 유행 시대는 새로운 것을 숭배하는 동시에 동시대인을 모방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유행 시대에서는 앞선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관습 시대, 즉 옛것이나 선조를 추정하던 것은 비교적 옛날의 것이고 이젠 유행이 뒤떨어진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유행 시대에서 변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동시대인들을 모방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행은 변화를 열정을 가지고 주도하는 상류층에 의해서 하류층으로 확산되는 과정이며 상류층은 계속해서 새로운 유행을 찾아가는 계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시문 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시문 다는 언어와 세대라는 관점에서 유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령 단계와 세대 차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 따라 유행이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연령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령 단계에 따른 언어의 유행을 볼 때는 어린이의 말이나 어른들의 말처럼 그 사람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 즉 유행하는 언어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대 차이라는 관점에서 언어 유행을 분석하겠습니다. 세대 차이의 관점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유행에 매우 민감하며 이러한 언어의 유행은 세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시문 나와 관련 짓는다면 언어의 유행을 아주 민감하게 따라가는 젊은 세대가 제시문 나에 나왔던 변화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상류층에 해당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2번 해설하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제시문 라의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나와 다의 논지를 평가하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제시문 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에서 유행 민감성과 자기 복제성이라는 기준으로 사람들이 커뮤니티 혹은 동호회 사이트에 글을 쓸 때 스스로 얼마나 유행에 민감해지는지를 나타낸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쪽 그래프에서 공통적으로 게시글 등장 시기, 즉 10개의 게시글을 쓴다면 한 4개쯤의 게시글을 쓴 순간부터 유행 민감성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반면 자기 복제성, 자신이 예전에 썼던 글에 썼던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복제성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다면 약
게시글 등장 시기가 40%가 되기 전까지는 유행에 매우 민감하고 새로움을 숭배하는, 즉 재심은 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조금 더 분석해 보자면 자기 복제성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게시글 등장 시기를 기준으로 40%라는 시점은 이런 동호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처음으로 들어간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행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해서 동시대인을 모방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게시글 등장 시기가 40%를 넘어가는 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유행 민감성은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자신이 예전에 썼던 글을 모방하는 현상은 점차 증가합니다. 이를 따라서 보게 된다면 제시문 다에 나온 것처럼 이들이 기성세대가 되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게시글 등장 시기가 40%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동호회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동호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익숙해졌을 수도 있고 혹은 유행에 덜 민감해졌을 수 있습니다. 이를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40%를 기준으로 40% 이전 단계는 나의 현상과 합치하는 반면 40% 이후의 단계는 나의 세대 변화에 따른 유행과 합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답변이 약 4분 48초 정도 길이가 됩니다. 웬만하면 학생들이 실제로 답변하는 상황대로 하기 위해서 좀 말도 중간에 더듬고,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아는 용어를 전혀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 답변을 보게 되면 실제로 여기 연습지에 쓴 것도 그렇고 제가 말을 할 때도 본문에 나와 있는 용어만 최대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부러 몇 번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 학생들이 선생님 수준의 답변을 할 수도 없고 그걸 목표로 공부하면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이 답변지를 보시게 되면 문제 1번, 2번, 3번 모두 옆에 키워드를 적어둔 이쪽 파트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본문의 표현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옆에도 보게 되면 그래프 분석도 최대한 본문에 있는 표현 이상으로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40% 기준으로 뭐 세대 간의 격차가 벌어진다 이런 식으로 약간 더 멋진 용어를 쓸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생들이 보는 시험의 예시 답안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쓰는 답안은 혹은 제가 말하는 답안은 완전히 모범 답안 수준은 아니에요. 대략 이 정도면 합격선이다 하는 수준의 답안이 여기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분석을 하고 그 뒤에 제시문 하나하나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 가나다에 유행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좀 핵심이 관점을 비교 분석하라고 했는데, 사실 연세대에서 제시한 문항 해설을 보면 완전히 비교 분석하는 수준까지는 못 가도 그렇게 크게 감점 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가와 나와 다에서 각각의 키워드만 찾기 정도만 해주고 이야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문제 1번에서 재심은 가는 유행의 조건에 따라서 분류한다. 재심은 나는 주도 계층에 따라 유행을 나눈다. 재심은 다는 언어 유행과 세대 간의 관계를 다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키워드 정도 찾아주고 가나다는 각각 이런 관점에서 유행을 보고 있다만 하더라도 비교 분석이 맞기는 해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은 연세대가 항상 그러는 것처럼 그래프에 대해 설명하라는 게 나왔고 나와 다의 논지를 각각 평가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평가하시오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호라거나 뭐 아니면 OX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랑 가깝다. 그래서 뭐 나의 논지와 가깝다거나 제가 이런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혹은 다의 논지와 가깝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이야기를 해 주셔도 괜찮아요. 연세대 활동호 수형은 추천형보다는 그래도 문제가 좀 쉬운 편입니다. 그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면접 기출을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 가나다를 모두 유행이라는 관점으로 보라고 했어요. 그럼 제시문 가에서도 유행이 뭐라고 하는지, 나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다는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시문 가는 유행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한번 볼게요. 누구나 가는 길로 가려는 모방 욕구, 개성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자 한다. 또한 유행이 남을 따르고자 하는 욕구나 소망이 결여되는 경우라고 해서 if문을 하나 제시해줬죠. 이런 경우에 유행이 뭐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유행 영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예시가 또 나오는데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피렌체에서는 모두가 따로따로 입고자 했다. 반면에 유행이 전체를 지배하게 될 때, 모두가 따라하게 될 때는 유행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결론적으로 이 제시문의 구조를 보게 되면 유행이란 모방 욕구와 개성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상황에서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행이 결여되거나 없어질 수 있는 경우 두 가지 제시했어요. 첫 번째가 욕구, 소망 결여되는 경우, 따르고자 하는 욕구나 소망이 결여되는 경우 하나가 나왔고, 두 번째가 모두가 개성 추구, 모두 똑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이 제시문에서 유행의 조건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유행이란 모방 욕구나 개성 욕구, 이 두 개를 모두 다 충족하는 거다라고 했고, 유행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즉 유행이 아니게 되는 경우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조건으로 분류했지만 뭐 다른 더 멋진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제시문 가의 관점을 분석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제시문 나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주도계층이라는 걸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옛것이나 선조를 추종하는 경우에 관습의 시대를 지배한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숭배하고 동시대인들을 모방하려는 경우에 유행의 시대를 특징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습 시대와 유행 시대를 비교하고 있네요. 그리고 사람들은 선조를 닮으려고 하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을 닮으려고 한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애정, 동시대인들에 대한 모방이 유행 시대를 이끈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선조 유산을 평가절하한다, 규범 중시한다, 옛것은 종용할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을 탐닉한다. 그리고 예시가 이대로 나오네요. 그래서 유행은 사회 전체 확산하였다. 상류층이 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했다 정도까지 봐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평소에 하듯이 뭐 핵심 두 줄만 잡는다면 관습시대, 유행시대 이렇게 한번 나눠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유행을 추동하는 동력으로 첫 번째가 애정, 변화에 대한 애정, 그리고 동시대인들에 대한 모방 이런 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러한 유행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상류층이 유행을 주도하고 이것을 하려던 사람들이 모방, 변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모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시문 다로 넘어갈게요. 제시문 다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위나 역할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는 행동 양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 사용이라는 것을 토대로 이러한 지위나 역할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말이나 뭐 어른들의 말 같은 것들 연령 단계에 의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년층, 청소년층 등 세대 차이도 나옵니다. 젊은 세대는 유행에 민감하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들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을 정리하면 저는 이걸 언어와 세대의 관점에서 유행을 나눴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자, 연령 단계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지고 세대 차이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령 단계에 따른 언어는 이제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만 세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세히 보면 젊은 세대가 더 민감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젊은 세대가 민감한 것을 굳이 제시문 나와 비교하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나에 나와 있는 그 유행을 이끄는 계층일 수 있겠다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추가로 만약에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반모나 인싸 같은 이런 예시들을 조금 더 답변할 때 인용을 해 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행과 신조어는 독특한 개성을 표출하려는 젊은 세대 중심으로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제시문 가에 나오는 개성 욕구와 연결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시문 라에서는 좀 봐주셔야 되는 게 그래프에 사용되는 단어들의 정의를 봐야 합니다. 어떠한 그래프나 아니면 통계를 할 때는 너무 TMI이긴 한데 조작적 정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사회 현상을 어느 관점에서 보고 이것을 어떻게 수치화할 것인가라는 게 사회학이나 이러한 분야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뒤에 그래프만 먼저 보면 유행 민감성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자기 복제성이라는 키워드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앞에서 유행 민감성과 자기 복제성이 뭔지부터 정의하고 갈게요. 먼저 이 제시문을 보게 되면 유행 민감성과 자기 복제성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는 온라인 공간에서 유행어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동호회 사이트를 조사했다라고 했네요. 온라인 게임 동호회 사이트가 이들이 속해 있는 새로운 공동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시글 등장 시기 X축을 정의해 줬습니다. 이 사람이 사이트에서 활동한 기간 동안 작성한 게시글 중 이게 몇 번째인가? 유행 민감성은 최신 유행어를 어느 정도 포함했는가? 그리고 보게 되면 자기 복제성은 내 예전 글과 얼마나 비슷한가? 라고 명확한 기준을 줬습니다. 이러한 용어의 기준을 준다는 건 뒤에 있는 그래프를 용어 토대로 평가를 하라는 뜻이에요. 이 그래프에서 학생들이 40%를 기점으로 뭔가 달라진다라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이러한 용어 키워드 준 걸 보고 뒤에서 분석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게시글 등장 시기는 내가 이 사이트에서 글을 몇 번째 쓴 글인가 라는 거라고 했고 유행 민감성이란 최신 유행어를 얼마나 사용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자기 복제성은 이전 나의 글과 얼마나 유사한가. 그래프를 보게 되면 항상 어떤 수치가 변화하는 지점이나 아니면 특이치를 봐야 됩니다. 보게 되면 40%를 기점으로 유행 민감성과 자기 복제성의 지위라고 할까요? 변화 방향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 이전에는 유행 민감성은 점점 증가합니다. 그리고 자기 복제성은 그리 높진 않아요. 그냥 서서히 증가. 그런데 40% 이후를 기점으로 유행 민감성, 즉 최신 유행어를 쓰는 경향은 뚝 떨어지게 되고 자기 복제성은 엄청난 속도라고 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비율이 확 높아지는 구간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되면 40% 이전과 이후를 사실 나눠서 분석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40%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이 글에 나왔던 용어들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제시문 나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변화에 대한 애정이 있거나 아니면 동시대인들을 모방하는 태도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 이후로 가게 되면 유행 민감성이 떨어지고 자기 복제성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그래프와 제시문 다를 저는 연결을 해서 봤는데 제시문 다에서는 세대가 변화하면서 점점 젊은 세대에서 기성세대로 갈수록 유행을 따르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거의 유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봤을 때 40% 이전이 젊은 세대에 해당했다면 40% 이후가 기성세대에 해당하고 즉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세대로 변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40% 이전 시기가 제시문 나와 연결된다면 40% 이후의 시기는 제시문 다와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의 출제 의도와 문항 해설을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의도에서는 유행 덕분에 인류는 더욱 다채로워졌지만, 문명은 다채로워졌지만, 유행을 따르다 보면 몰개성화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 해설을 보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시문 가는 유행의 두 가지 상반되는 심리적 욕구, 모방 욕구, 그리고 개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현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를 보게 되면 유행에 대해서 동시대인들을 모방하려는 경향이다. 그리고 상류층이 이끌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유행이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언어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 비교할 때 민감하고 새로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제시문 라의 그래프 출처가 나와 있고요. 이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 대해서는 대략 이러한 기조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유행의 두 가지 심리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와 모방 욕구가 유행의 두 가지 원리이다. 그리고 상류층이 유행을 이끌어간다라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제시문 다를 보게 되면 연령 단계와 세대 변화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언어 유행은 세대 변화에 따른 현상이다라는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2번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에서 상당히 길게 해설을 해두었습니다. 이 두 그래프가 유행 민감성, 그리고 자기 복제성이라는 제시문에서 줬던 개념을 가지고 만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개념을 줬을 때 이것을 적용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연세대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시문 나에서는 주위 사람들을 닮으려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40%에 이르는 젊은 시기와 부합한다 정도 해설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40%를 지나는 기성세대가 되면 뒤에서 보다시피 자기 복제성 그래프와 더 부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제시문 나에 대한 설명은 유행 민감성 그래프, 제시문 다에 대한 설명은 자기 복제성 그래프와 부합한다 정도로 해도 답이 되고, 아까 제가 해설했던 것처럼 제시문 나와 다를 종합해서 그리고 그래프 왼쪽과 오른쪽을 종합해서 해설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문제를 푸실 때는 그래프를 보기 전에 이 그래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쓴 건지 문제에서 기준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프의 함의를 제시문의 내용과 연결해 보는 과정을 계속 연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